버핏 투자 실전 독서 클럽. 오늘은 우리 장영환 대표님, 투자 전문가시죠? 어떤 분이신지는 장영환 주식 TV를 직접 보시고 이제 직접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장영환 대표님과 저희 버핏 투자 독서 클럽 2기 분들과 함께 경제 위기 시대 혹은 경제 불황 시대에 투자법에 관해서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물으셨던 내용 자체도 요새 많은 유튜버들이 경제 위기에 관한 얘기를 요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막 굉장히 또 불안해하는 뭐 일설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2018년부터 경제 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2018년이 지나고 지금 2019년으로 또 지나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얘기를 하냐면 이 급이 2008년하고 1998년 IMF랑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중간 정도 급은 오는 거 올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안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면 그거를 대비해놔서 나쁠 건 없다. 네, 맞아요. 네, 손해볼 거는 없다. 근데 사실 또 너무 두려워하는 것도 좀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장영훈 대표님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1998년 IMF 때도 상당히 재미를 보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고 되게 계산 많이 늘리셨다고 그랬거든요. 젊은 시절이셨는데 그 경제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배운 뭐 케인즈라든지 그런 이론들은 경제 규모가 아주 단순할 때 나온 것들이에요. 1950년대, 40년대, 30년대 이런 때 나왔잖아요. 경제 이론이. 지금은 서로 다 경제가 어때요? 지구촌이라 그래요. 다 옥물려 있죠. 세계 경제. 맞물려 있으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경제학 어떤 현상이라든지 경제 위기론이라든지 유럽에서 일어난 경제 위기론 이런 게 서로 다 연관을 별로 안 줬어요. 왜? 그때는 서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나라들이. 그죠? 그러니까 팩터가 경제 상황에 주는 팩터가 단순했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구촌이 아니었잖아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케인즈라는 사람이 또는 유럽에서 일어난 경제학자가 단순한 경제 현상에 비추어서 경제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옛날에 30년마다 오던 공황이 위기가 지금은 10년. 왜? 지금 일본이 이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그죠? 중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 의존도가 제일 크다가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더 뛰어넘었어요. 한 5, 6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기침만 하면 우리 어떻게 돼? 쭈그러지죠. 근데 일본 애들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전부 다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상황들은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90%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내수가 안 되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거의 25%에 30%만 수출해서 먹고 살고 내수가 튼튼하게 받쳐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면 2600 갔다가 빠지는데 2400을 가든 2300을 가든 어때요? 다 경제 위기래. 그랬죠? 2년 전, 3년 전에 2600 찍을 때도 사상 최고가였잖아. 그때도 경제 위기래. 지금도 어때요? 경제 위기.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는 다 사람들이 일으킨 일들이에요. 그죠? 자연재해가 아니야. 자연재해도 물론 사람들이 극복을 할 수 있지만 경제 위기가 왔어. 뭐 리만 사태가 오고 IMF가 왔어. 그러면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최고 좋은 때예요. 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무슨 일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안 좋은 거야. 그러면 그 불협화음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 생각을 해봐요. 싸움이 일어났어. 그 사람 사이에 둘이 싸우는 거잖아. 그죠?
사람 사이에 둘이 싸우는 건데 얘랑 나랑 얼굴 안 보고 살 수가 없어. 그죠? 유럽이랑 미국이랑 딱 단절돼 갖고 모든 국교 다 끊고 무역 다 끊고 살 수가 없죠. 네. 근데 얘네 둘이 붙었어. 어떻게 하겠어? 다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잖아. 뭐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뭐 니네가 무역 흑자가 더 많어, 하여튼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일은 해결책을 꼭 찾게 돼 있어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 둘이 싸웠는데 평생 안 보면 괜찮아, 안 볼 수 있어. 근데 봐야 돼. 내일도 봐야 되고 모레도 봐야 돼. 그럼 그게 지속이 되겠어? 뭔가 실마리가 되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타협을 해야겠죠. 네. 그래야 막힌 돈줄이 어떻게 해? 흘러가요. 풀릴 거 아니에요. 쟤랑 싸우고 내가 평생 안 볼 사이면 괜찮아. 근데 봐야 돼. 일본이랑 우리랑 싸우고 평생 안 봐? 국교 단절하고 무역해? 안 돼. 그러면 일본도 어디가 뭉치든 우리도 어디가 뭉쳐. 그죠? 우리 둘만의 문제도 아니야. 왜? 반도체 얘기하잖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반도체가 있잖아. 네. 그게 공급이 일본 때문에 안 되면 미국도 영향을 주고 중국도 영향을 줘요. 그러면 이제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을 예를 들어서 그런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면 현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반드시 풀려요. 시간이 하루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만들어낸 일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제 위기 좋아. 뭐가 돼? 그래서 나는 위기라고, 그 위기가 뭐가 돼? 기회다.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IMF 났지만 극복했잖아. 그죠? 그거는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됐지만 리만 사태 났어도 어때요? 금세 튀어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또 어떤 형태의 경제적인 그 불황이나 이런 게 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일본으로 인해서 우리가 촉발이 됐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보다 우리가 신용등급이 높아요.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막 스트레스 받고 있지. 포지션을 주식시장에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머리가 아프겠지. 그죠? 계속 빠지니까. 근데 새로 진입할 사람들은 이런 때가 기회죠. 기회라 이거죠. 저가 현금 들고 있으니까 어때? 저가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IMF 때도 부동산이 반토막 났어. 그때 들어왔던 외국 애들 5년 들고 있어갖고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어. 리만 사태 때도 그렇고. 단적인 예로 아일렉스 빌딩 여의도에 예? 리만 사태 날 때 반토막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큰 빌딩 골드만삭스 애들이 샀어요. 5년 지나서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예요. 부동산 들고 있어도 이제 어때요?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어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러면 현금을 일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기회가 생길 테니까. 응? 근데 그때 깨어 있어야겠지.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좋았을까? 응? 97년도, 98년도 IMF 날 때는 나는 이제 어떤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외국 애들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크레딧이나 이런 걸 다 반 이상으로 줄여. 그래서 영국에 있는 브로커한테 또는 뭐 그 미국에 있는 브로커도 있고 싱가포르에 있는 브로커도 있고 그렇지만 영국에 있는 브로커 애들한테 야, 왜 자꾸 크레딧을 그 철수를 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줬던 크레딧을 그 크레딧이 돈이에요.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금으로 주는 돈인데 그걸 1,000만 불을 100억을 줬다가 550억으로 줄이고 뭐 10억으로 줄이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니네 나라 위험해 이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야 우리나라 때 우리 그 파운드화가 스털링이라고 부르는데 스털링이 폭락을 했어. 약세가 되니까 그걸 사나. 그래서 몇몇 사람들하고 그때 당시는 달러가 그래서 1불당 800원에서 900원 사이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대외 의존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크게 많이 안 움직였으니까. 그게 2,300원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IMF 터져서.
근데 그거는 극소수의 일이고 그때 뭐 만불 이상 못 샀으니까 그렇게 해서 극소수의 일이고 이제 지금도 리만 사태 터졌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얽히설키 물려 있으니까 경제 환경이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조그마한 회사도 수출해서 일본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 다 수출해서 먹고 살지 내수로해서 먹고 사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개인 장사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도 일본하고 지금 가장 첨예한 게 그거고 또 어때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매긴다 그랬다가 눈치 보고 또 우리나라는 또 유예해 줬어. 네, 네. 그랬죠? 네. 근데 그렇게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들고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제 위기가 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문제는 사람으로 인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게 조금 사그라들 때 오히려 나는 그걸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하고 똑같은 주식을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국내 주식을 하면서 미국 주식을 보면 그건 상대가 안 돼요. 똑같은 고생을 하든 똑같은 돈을 풀든 투자를 할 때 미국 주식을 하라고 요새 이제 부르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봐서 알잖아요. 나이키 주식, 비자 주식 어때요? 디즈니. 이건 아름다워요. 디즈니 뭐 아름답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 월봉을 보면 20년치, 30년치 보면 내가 왜 이런 데서 허우적대고 매매를 그동안 어렵게 했을까? 한국에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여기 생판 모르는 초보도 그 8주차 과정 여러분들 그 하는 미국 그거 하면서 알아요 본인들이. 야 미국 주식이 끝내주는구나. 응? 좀 더 위에 샀는데 더 올라가 이게 설마 올라갈까? 더 올라가 끝을 모르고 올라가. 그러니까 그 한국장에서 이렇게 적이 될 때는 위기다 뭐 이럴 때는 현금 빼서 해외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불매운동하고 상관없으니까. 개인 돈을 개인이 지켜야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종목 골라준다 해서 그게 오르면 나도 그 짓 하고 앉아있지. 네?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있을 때 그런 귀를 열어두고 내가 어떤 중심이 잡혔을 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위기라고 생각이 될 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경제적인 문제는 어때요? 자연재해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부딪혀서 생기는 거 또는 나라끼리 부딪혀서 생기는 거라고. 그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야? 결국은 사람이죠. 사람이잖아. 정치인들이잖아. 그 정치인들이 서로 부딪혀서 자기 밖을 챙기게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겨서 그 파편 중에 일부가 우리한테 꽂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아무리 싸움을 해도 어때요? 상처를 안 받는 나라가 있어. 미국. 미국. 중국이랑 붙어도 상처를 안 받고, 상처 잠깐 받으면 빠졌다가 오히려 더 세게 위로 날아가.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중국이랑 붙어갖고 사이에 껴서 찔끔 쭉 내려가다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화해했어. 슬금슬금 올라갈까 일본 놈들이 또 찝쩍대. 일본 애들이 또 이거 한동안 이렇게 우리나라를 불황으로 만들었다는 그 위기감을 주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걸 극복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무뎌지게 돼 있거든. 무뎌져야 사람이 살잖아. 경제도 맨날 아프다 그러고 그 아픈 상황에서 무뎌져서 가잖아. 그러면서 적응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또 찔끔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또 뭐 유럽에서 뭐 한다 그래갖고 또 저희가 돼. 그러니까 계속 어때? 우리나라 경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일본보다 신용등급 좋으면 뭐해? 계속 여기 눈치 저기 눈치 보고 그 가재미 눈처럼 눈 짝 찢어갖고 어떤 놈이 기침하면 거기 또 반응하고.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라는 거예요. 편하게. 네? 밤에 잠 조금 덜 자고 미국 주식 좋은 걸 찾아서 스탑 놓고 자고. 그게 이제 구체적인 대안 방법이고 나는 부동산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가 없어. 네. 네. 그러니까 쉽지 않죠. 부동산이나 이제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돼. 채권은 또 고난도의 투자 상품이에요. 주식이 가장 쉽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잖아요. 근데 IMF 때도 부동산 하셔서 재미 보셨잖아요. 그거는 좀 나중에. 나중에. 달러하고 부동산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재테크의 수단으로 잠깐 썼지만 그거를 팔 때 어때요? 현금화가 안 돼요. 2년 3년 걸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네. 내일 돈 필요한데 2년 3년 기다려야 돼. 그럼 뭐하러 거기다 하나? 월세나 받고 내가 뭐 팔아서 주식 사셔야 되는데 안 돼요? 일단은 브라이언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저도 투자를 알아요.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이 주식에다 투자를 해놨다든지 어디에다 투자해놨다든지 그럼 바로 현금화가 되잖아요. 팔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현금화가 가장 큰 힘이에요. 현금이. 아 저희가 말하는 현금 말고도 주식도 바로 그럼요. 현금화가 되니까. 왜냐하면 주식도 팔면 네. 그 다음 날이나 3일 뒤에 바로 현금화가 되잖아요. 좋은 자산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희한한 게 지분의 30% 20%밖에 안 갖고 있으면서 회사에서 이익이나 대주주가 그죠? 이익이 나면 배당을 안 해. 1년에 한 번만 해. 그죠? 30% 갖고 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났어. 그러면 얘는 대주주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지가 지분이 30%야. 그럼 30% 배당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30억을 받아가고 나머지 70%가 주주들이잖아. 시장에 해당해줘야지. 배당해 줘야 되잖아. 네. 잘 안 해주고 어떻게? 사내유보 하잖아. 그 사내유보 돈 갖고 뭐 해? 도우미 고용하고 자기 집 고칠 때 쓰고 주주들은 그렇죠. 그러면 배당에 대해서 다들 요구하지 않나요? 요구하지만 안 배당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고 주주들이 요구할 수 없는 거거든. 아 그래요? 그럼요. 근데 미국은 문화가 1년에 두세 번씩 배당을 해. 문화가. 왜? 나눠줘야 돼. 미국 주식 받아야 돼요. 다 미국 가야죠. 게다가 시세 차익도 나이키 같은 거 봐요. 눈 감고 아무 때나 사갖고 2년 묵혀놓으면 평균 15%씩, 10에서 15%씩 이익 나. 배당은 배당대로 먹고. 물론 그게 앞으로 더 지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주식인데, 회사인데, 그걸 갑자기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머리 싸매고 제가 똑같이 가르쳐도 이왕이면 똑같은 공력으로 뭘 해? 돈 벌어야지. 미국 주식 하는 게 주식해야지. 답이다. 이거. 근데 사람들이 어려워해. 영어니까. 영어로 돼 있고 뭐도 돼 있고 이러는데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메디톡스 그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 그 회사 사장이 누군지 알고 사요? 전문가들이 사라 그러면 사죠. 좋다고 실적 좋을 거라고. 예. 근데 실적 좋아도 안 올라가죠. 왜안 그죠? 올라오는 거야, 메디텍? 네이버는 며칠 전에 실적 개판이라 그랬어. 뭐 요즘에 뜨던데요. 뭐, 아, 뭐 때문에 네이버는 싸운다고. 실적 개판이라 그랬어. 예. 그죠? 반토막 났어. 근데 15% 떴어. 네. 유일하게 요새 같은 장에. 예? 왜 그래요? 뭐, 앞일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 차트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100% 맞는 게 아니거든. 100% 맞는 게 아니잖아요. 100% 맞으면 뭐하러 다 개나 소나 차트 공부해갖고 저점 잡아서 떼돈 벌고 앉아있지 뭐하러 그래. 정보도 마찬가지야. 그 100% 맞아요? 맞아. 야 네이버 주식 실적 안 좋대 하고 정보 알아도 오히려 반대로 가잖아. 그죠? 매도 쳤던 놈들 다 죽었어. 실적 반밖에 안 나왔으니까 작년 비해서. 왜 그런 거야? 또 어떤 거는 실적 예상대로 좋게 나왔어. 쫙쫙쫙 빠져.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 응? 매도가 많으니까 올라가고 매수가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심리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가장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게 가격 차트라 이 말이에요.
이 회사의 10년치, 20년치를 보면 그게 그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처럼. 어? 월봉을 10년치, 20년치 보면 어마어마해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네? 10년치, 20년치 이상은. 응? 근데도 변동성 크잖아. 근데 미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200~300개 널렸어. 응? 그러니 얼마나 큰 시장이야. 그죠? 거기에 몇 억씩 넣어놔도 아무 눈도 깜짝 안 해. 한 번에 털고 나올 수 있어. 응? 털리고 나왔습니다. 한 번에 다 털고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1억 단위로 국내에서 주식을 사려고 해도 잘 안 사져요. 팔 때도 쉽지가 않고. 근데 장이 워낙 크니까 네. 억으로 들어가도 뭐 10억 단위로 들어가도 쉽다. 저게 쉽게 이게 네. 팔고 나올 이길 수가 수가 있어요. 없죠. 사지고 사라지고 어쨌든 스케일이 크니까. 스케일이 크니까. 오히려 한국에 있는 그 PB들이나 증권사 PB들이나 은행 PB들이 그런 차트를 볼 줄 알고 10년짜리라도 이상 보고 이게 상승 추세니까 조정 받을 때 이럴 때 권해주면 고객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아까 피보 마이너스 15%. 아니 우리가 고른 관심 종목 400여 개가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여기 와서 4주 동안 하고 8주 차에서 4주 동안 했는데 대부분 다 수익이 나요. 미국 주식 모의 투자를 1% 스탑 놓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본인들이 다 종목 뽑아서 어떻게 해요? 갖고 와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사고 팔고 했는데 플러스야 다. 아무리 모이지만 너무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자금을 잘 분산해서 현금 들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와요. 그 김승호 회장님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예. 그분도 이제 강의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자들은 불황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고. 네. 오히려 좋은 상품으로 봐서 그 상품을 가지고 그 좋은 진짜 현금 갖고 있으면 투자할 곳이 너무 많은 거야. 우량주도 실제로 투자할 수도 있고 우량주도 아니면은 많이 빠져 있어. 우량주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인력들을 또 저임금으로 이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큰 부자들은 거의 경제 위기 때 다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그분들만큼 자본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가 사실은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시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거를 제가 아무리 펀더멘탈한 정보를 저는 안 봐요. 오로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법만 가르치는데 차트를 우리나라 한국 주가지수, 미국 주가지수, 뭐 5일 차트 뭐 이런 걸 보다 보면 이제 거기에 녹아 있는 그러니까 차트만 보니까 나는 응? 그 올라가고 떨어지는 그 맥락을 보니까 그 맥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규칙적인 포인트들이 나온다 이거지. 일봉에서 안 되면 주봉이나 월봉에서 이거는 변곡점이다. 어? 하지만 꼭 몰라? 사방을 막는 스탑을 놓으면 절대 큰 손실 안 보면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거를 내가 일봉 보고 투자하느냐?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주봉을 보고 변곡점일 때마다 투자를 하느냐? 왜? 주식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수십 개, 수백 개 있잖아. 미국 주식도 보면 조정받고 작년 12월 달에 다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중국하고 한판 붙었다 이러니까 쫙 빠졌다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빠진 거 이상으로 신고가 치고 있어. 왜? 사람이 벌인 일이잖아. 그죠? 사람이 벌인 일이니까 사람이 해결을 하게끔 돼 있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 트럼프가 중국에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또 풀어주고 이러면서 그거를 사람이 풀어야지. 안 그러고 나면 스트레스 받거든, 경제가. 응? 그러니까 꼭 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때문에 우리가 위기다. 돈 들고 조금만 있어봐요. 한두 달만 있으면 응? 투자할 만한 것들이 한국 주식에도 생길 거고 미국은 뭐 우리나라 일본하고 싸우든 말든 뭐 중국 애들이 뭐 포를 쏴대건 말건 뭐 유럽 애들이 나 아프다 나 좀 도와줘 이래도 어떻게 꼼짝도 않고 그냥 지갈 길 가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나라야. 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그만 그 종잣돈이라도 그런 식으로 배워서 스스로 그런 걸 느껴가면서 자기 그걸 그 준비만 돼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매일 한두 번씩 매매하지만 오늘 못하면 내일 있어. 내일 못하면 모레도 맨날 나와. 그죠? 매매할 종목이 매일 나오잖아. 한국 거 안 되면 미국 거 해. 미국 것도 매일 나와. 응? 그 준비가 안 돼 있고 남한테 자꾸 의존하려고 하니까 무슨 종목 좋은 거 있어? 아, 종목 좋은 거 있으면 내가 하지. 그걸 돈을 받고 팔때 남한테 그걸 주겠어. 나하고 우리 애하고 대출 받아갖고 그냥 다 사버리지. 응? 여러분들은 그러겠어요? 우리 애들도 안 그래. 야 이거 좋은 거 있으면 저기 뭐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겠어. 이거 100% 올라갈 게 확실해. 미쳤어 그래. 버핏투자 영재학교 할 때 애들한테 물어봐도 왜 알려줘요? 그 알려줄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게 올라가면 왜 돈을 받고 팔어? 내가 사지? 이게 주식을 확률 게임으로 접근하는 사람과 도박으로 접근하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한 큐 벌어야지. 그 한 큐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거든. 글쎄요.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가 되세요? 그 돈 들고 있으면 불안할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경제 위기가 가장 사람들한테 어떤 실물이 흘러서 돈이 풀려갖고 사람들을 노동을 하게 해서 돈이 풀리게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주식은 어때요? 희망이에요. 그죠? 희망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풀릴 것 같아. 이제 좀 벗어날 것 같아. 이제 일본이 찝적대던 게 이제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 그러면 뜨기 시작해 벌써. 네? 그러니까 돈을 들고 있으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주식밖에 없어. 부동산 갖고 해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냥 평생 세받을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이 건물을 팔아서 또는 집을 팔아서 내가 현금화해서 뭘 해야겠다? 아유, 호가 사이만 3억이야. 매수는 13억, 매수는 13억, 매도는 15억. 그게 언제 좁혀지겠어? 1, 2년 가도 안 좁혀질 거야. 부동산은 100건 중에 한 건이 거래가 됐어. 그럼 나머지도 다 똑같아.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100채의 아파트가 있는데 마포에 100채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 하나가 뭐해서 10억에 팔렸어. 그럼 나머지 다 10억이야. 그잖아요. 그 10억 밑으로 호가 안 내잖아. 부동산 실거래가 보고 그나마 아파트가 거래량이 많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더 심해요. 그렇죠. 네? 파는 건 20억, 사는 건 10억. 서로의 꿈이 곁들여져 있는 거지. 꿈과 현실이. 응? 그러니까 부동산 갖고 돈 버는 거는 힘들어져요, 점점. 응? 아니면 아예 그렇게 사놓고 5년에서 10년 보고 그 뒤에 현금화를 하자. 그리고 더 큰 안목이 필요하죠 부동산은. 모르겠어요. 더 큰 안목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동산이 오히려 레버리지가 더 커요. 주식은 순진한 사람들이 1,000만 원 있으면 어때요? 1,000만 원 다 주고 사잖아. 그죠? 투자나 뭐 이런 걸로요. 네. 부동산. 1,000만 원어치 삼성전자 살렸는데 100만 원만 주고 1,000만 원어치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죠. 네. 부동산 어때? 50억어치 건물 사면 50억어치 건물이 경매에 나왔어. 그럼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은행에서 저리로 몇 프로까지 해줘요? 80에서 90%까지 해줘요. 50억짜리 경매 낙찰 딱 돼, 경매 낙찰가가 50억이야. 내가 10억만 있으면 사. 그렇죠. 네? 대출해줘. 대출해주니까 그 이자 낼 비용만 그 안에서 세나 뭘로 나오면 돼. 그리고 버티는 거야. 그걸 자기가 다 50억 주고 사면 괜찮겠지. 근데 경매자금 다 대출 받아갖고 80% 90%가 남의 돈이야. 또 질문 있으세요? 경제 위기 시대 때 아마 이제 향후에 조금 더 해보면서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인버스 이런 게 ETF 보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경제 위기 때 오히려 올라가는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조금씩 한번 여쭙고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그런 거는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향후 방송할 때 네. 저희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경제 위기 때 좀 어떻게 마음이 좀 괜찮으세요?
오늘 이것 때문에 갑자기 저희가 방송을 막 또 이 즉흥적으로 재즈식으로 했는데 저는 어떻게? 장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기 아마 뭐 방송에서 위기다 해도 거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 나름의 주관과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은 개인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오히려 그게 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저희 나라가 외환 보유고나 뭐 금리 흐름을 봐서는 그렇게 큰 불황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왔을 때도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걸 배운다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500, 2,400 갈 때도 경제 위기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 주가 지수가. 근데 그때 먹고 살던 형태와 여러분들만 보더라도 지금 더 2010, 뭐 2050, 2100 하고 있는데 주가 지수 기준으로 보면 먹고 살고 있는 형태가 어때요? 더 팍팍해지지는 않았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경제 위기라고 해요. 맞아요. 그죠? 네. 우리 먹고 사는 거는 실제로 별로 많이 안 달라서 서민들은. 네. 자본가들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 근데 서민들은 안 달라졌어. 그러면 서민들이 이런 자본주의 시장에 꽂힌 주식시장을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이 기회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걸 사놓고 위험 관리를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거를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당연히 한국이든 미국 주식도 잡아놨으면 어때요? 미국 주식을 3년 전에 잡아놓은 사람은 지금 좋은 주식은 거의 50%, 100% 수익이 났어요. 배당은 배당대로 받아가면서. 그건 뭐예요? 자기가 깨어야 돼. 아니, 영어를 몰라서? 아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정보 알면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태까지 한국 주식 다 알아갖고 돈 벌었나? 그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한국 주식 다 알아서 여태까지 돈 벌었어? 그거 아니잖아.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 근데 미국 주식이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확률이 높아. 그러면 배워서라도 해야지. 네? 뭐 시스코, 월트 디즈니 그걸 우리나라가 살 수 있었어. 3년 전에도 살 수 있었어. 뭐 키움증권 이런 증권사 통해서. 근데 아이 영어라서 힘들어. 뭐 우리나라 주식은 뭐 여러분들이 사고 팔 때 알아서 돈 그렇게 깨졌나? 아니잖아. 차트 보는 건 똑같거든. 그리고 제대로 된 거,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할 때는 저는 250억 이상, 하루 거래대금 250억 이상 된 것만 해요. 한국 주식은 20억. 그러니까 사이즈가 어때요? 미국하고 높네요. 차원이 다르죠. 하루 대금 250억짜리가 그렇게 잘 올라가요. 평균 거래 대금이 250억 되는데도. 그걸 여러분들이 3년 전에 알았어 봐. 네? 3년 전에 비해서 더블 간 주식도 있어요. 보셨잖아. 뭐 나이키, 에스테로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잘 간다 이 말이야. 지금도 여러분 먹고 사는데 팍팍하지 않다면 내 짜투리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할 때예요. 왜? 좋은 기회니까. 지금 더군다나 그 수수료 무료 선언이 지금 증권사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해외 주식 수수료 무료. 예, 그런 것까지 잘 활용하시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경제 위기설이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힘을 받게 되면 달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달러 투자금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다 자산으로 하는 효과가 또 이제 이중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시나리오 중에 그 시나리오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잘 갔을 경우, 안 됐을 경우, 제3의 것이 나타났을 경우에서 그 시나리오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준비를 좀 하면 그래도 또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또 경제 위기라 해도 4, 5년 지나면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죠. 당연히 지나가죠. 근데 이렇게 지나갈 때 그냥 멍하니 경제 위기네, 뭐 경제 위기니까 이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머리를 좀 깨서 투자 방면에 어떤, 그러니까 막 100% 갈 종목, 200% 갈 종목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해갖고 하면 얼마든지. 제가 패턴 매매 기법으로 지금 25년째 떠들고 있는데 똑같아요. 25년 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고 또 앞으로도 얘기할 건데 똑같이 자기가 준비만 돼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포인트를 캐치를 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주식 차트라는 게 별거 없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많이 했고 왜 여기서 올라갔고 그런 걸 그냥 뭐 100년, 200년 동안 내려온 그런 기술적 분석 그런 것만 보고 차트 공부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늘도 하긴 했잖아요. 그게 반 이상만 확률이 있으면 어때요? 깨질 때 작게 깨지고 벌 때 많이 버는 것 뿐이야. 누가 그걸 맞춰? 네? 근데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어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종목 받아갖고 매매를 하니까 여기 계시고 경험자들이 많으세요. 아니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300만 원을 주고 배운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면 주세요. 돼.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시장에 레슨비 내가 하고 또 내가 실제로 깨져보면서 배운 거예요. 그 뒤에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을 하면 그건 욕심쟁이일 뿐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으면 길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길을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버피 투자 저희가 이제 독서 클럽을 하잖아요. 장영환 주식 TV하고 책순함 TV하고 함께 이제 저희가 독서를 통해서 투자 마인드셋과 동시에 실전 투자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건 사실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너무 전무한 상태인데 저희가 일단은 이것을 함께 하는데 또 그것을 또 성관적으로 보셔가지고 이 자리에 또 오신 상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면들이 좀 그 시작 전과 후가 저희가 이제 겨우 이제 두 번째 만났지만 그래도 좀 어떤 것들이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그 얘기 소감들 조금만 또 들려주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도 많이 깨지다 보니까 좀 인식 전환이 좀 됐다랄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국내 초창기 주식을 할 때는 저가를 사서 많이 먹어야지 100%, 200% 그래서 300만 원 들여서 종목도 바꾸었는데 그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해요. 저기 영양가가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장영환 대표님 말씀대로 남한테 너무 의지하고 공짜로 먹을 욕심이 앞서지 않았나 그래서 독립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자주 독립만 독립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독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태까지 너무 의존적이었다면 발로 뛰고 스스로 익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하네. 그게 이 사람한테 내가 종목을 받기 위해서 무료방이니까 들어갔다가 이제 실제로 뭐 2,000원, 3,000원짜리 주식이 막 50% 이렇게 뛰는 거 보면 사람 눈이 어때요? 무료방이라서 구경만 하러 들어갔다가 눈이 확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쟤한테 300만 원을 주고 내가 지금 1억을 하고 있으니까 난 50%도 안 바라고 어때요? 10%만 먹어도 3천. 근데 1억 들고 있으니까 10%만 먹어도 1,000만 원 버니까 쟤 300만 원 주면 어때요? 남는 장사. 나는 남는 장사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호구가 되는 거예요. 왜? 핑크빛만 보니까. 근데 걔네들 사실 한번 보세요. 걔네들이 여러분보다 학벌이 더 있는 것도 아니야. 뭘 믿고 걔네들을 믿고 종목을 저기를 해. 네? 걔네들이 서너 종목 얘기하면 그 중에 한두 개 갈 거야. 그죠? 그거 갖고 개거품 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면 어때요? 나는 빨리 돈 벌고 싶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 확 물겠지. 내가 하고 있는 게 3억인데 쟤네한테 10%만 종목 하나만 걸리면 3,000 보니까 300 주는 거 안 하.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 응? 그러다 원금도 날리고 300만 원도 뜯기고. 응? 대표님 맥커리 주식 좀 한번 봐주시죠. 맥커리 인프라 몰라요. 끝나고 바로. 내가 본다고 뭐 올라갈 수가 있지 않아. 근데 호철군 들어가서 많이 이익 챙기고 나왔죠. 맥커리가 인코라. 예. 근데 지금이 맥커리-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맥커리 인프라가 추세가 좋아요. 예. 자, 또 한번 들려주세요. 저는 전과 후. 저는 뭐 여기 선생님들은 다뭐 주식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투자 경험 있으신데 저는 아예 뭐 여기에는 알지 못하니까 뭐 여기에는 아예 발도 담그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걸 시작한 거는
좀 충동적이긴 했어요. 근데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조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시작은 했어도. 근데 첫 만남 때부터 그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우선은 다 거의 대부분이 깨졌던 게 제일 큰 수학이고요. 어떤 편견들이 있으셨어요? 우선 주식은 위험한 거고 절대로 배가망신하지 않으려면 그냥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월급쟁이로 그냥 성실하게 월급 벌어서 적금을 푼푼히 들어서 내 노후를 뭐 풍족하진 않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보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긴 했는데 우선은 그런 편견들이 깨졌던 게 정말로 저는 두 번째 모임을 나오는 뭐 이유가 됐고 두 번째 하면서 더 요거 이 투자와 그리고 또 투자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마음 공부라고 해야 되나 투자 마인드셋, 철학 이런 것도 그런 하죠. 것까지 같이 하게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든든하게 해나가는 느낌이나 아니 조금 믿음이 신뢰가 함께 가면서 해나가는 느낌도 들고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해봐야 알아요. 그 명언 있죠. 네. 철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네, 뭔지 알아요? 해봤어.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뭐 맹자, 순자 네. 이런 저기 있죠. 철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너 해봤어 그거? 안 해보고 머리로만 이렇게 쫙 이어서 이렇게 네. 추론한 거잖아. 네. 책을 멋있게 쓰고 네. 해봤어? 이것도 똑같아요.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매매도 네. 안 해보면 말을 하지 마. 달인에서 그러잖아요. 미국 콘서트 달인에서. 그러니까 학과 습이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균형감 있게 가는 게 저희가 워렌 버핏 투자 노트라든가 존 템플턴의 책이라든가 아니면 그 행복한 머니 코칭 같이 아주 근원적인 것부터 다루면서 동시에 굉장히 실전적인 걸 동시에 배우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아마 이제 네. 지금 하신 얘기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진짜 이제 해보시는 거. 네. 저희 호철군 또 맞아요.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실전을 또 더 많이 백업해 드리니까 참 잘 활용해 보시면 호철이도 차트밖에 안 배웠어요 나한테. 걔가 뭐 경제를 알겠어, 뭘 알겠어, 20살짜리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몰라요. 네, 진짜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나아요. 아는 게 어서 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독이 되죠. 어설프게 아니면. 하방을 막을 줄 아는 능력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단 말이에요. 얘기하신 대로 대부분은 그 자동 스탑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니까 네. 주문할 때 바로 자동 스탑이 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스탑을 안 놓는다는 거는 대표님은 우스갯소리로 최후의 보루라는 의미에서 이 속옷을 안 입고 뭐 빤스 입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 처음 초심자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자일도 없이 맨손 암벽 등반을 하는 게 바로 스탑 그렇게 없이 위험한 게 스탑 없이 하는 종목 추천받아서 하는 사람. 네. 고해성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할 줄 안다는 게 용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 있으면 바뀌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똑같은 용기라고 궤적을 생각해요.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 또 어떠셨어요? 저 여기 호브 2인데요. 호구투. 호구투. 저도 고해성사 하듯 말씀드린 게 그나마 저한테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런데 그 이전에 주식에 대한 저도 인식이 되게 나빴다면 나빴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 정말 할 수 있을지 되게 걱정이 됐는데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거나 어려운 건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지 그 의구심은 아직도 잘 끝까지 해소는 안 됐어요. 왜냐면 주위에 다 네, 그 망한 전반적으로 사람들만 봤습니다. 왜 다 망하는지. 망하는 이유가 변동성 관리,
하방을 안 막으니까 자기 돈인데 왜 그걸 못할까? 근데 저도 안 해봐서 장담은 못하겠고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자산은 제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좀 인식 자체도 지금 좋아졌고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오늘 가부간에 승부를 내겠다고 마음 먹고 오신 거잖아요. 네, 승부는 났어요. 승부는 났거든요. 관리를 하는 쪽으로 승부는 났어요. 주식도 관리해요. 관리죠. 예측이 아니라. 네. 또 선생님 와이프 때문에 오셨다는. 와이프 때문에 오신. 네, 가족의 추천으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뭐 좋은 책들 많이 추천해 주셔서 책 읽고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뭐 오렌 버핏이나 이런 투자 대가들의 생각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제 나름의 투자 마인드도 정립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영환 대표님 패턴 매매 기법도 이제 많이 접한 건 아니고 몇 번 이제 맛배기만 조금 본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위험한, 사실 변동성이 크니까 위험하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험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니까 그런 부분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들이 이제 오기 전하고 여기 와서 배우고 나서 하고 생각들이 많이 바뀐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고급 지식이 돼버린 거죠. 사실 이런 투자 지식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익었으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웠으면 저도 경영학과 석사까지 나왔는데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너무 많이 헤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얘기하는 것도 이게 사사보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월급쟁이, 그다음에 자영업이나 전문직, 그리고 가운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기업가하고 투자가. 근데 백날 이쪽에선 해봐도 경제적 자유를 또 쉽지가 않고 경제적 자유가 있다 해도 시간적 자유가 없잖아요. 전문직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기업가와 투자가의 영역으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면에서 좀 투자 나이 영살에서 좀 여러분의 투자 나이가 좀 이렇게 좀 성장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또 정말 우연한 기회에 계속 이렇게 생겨나가고 있는 건데 잘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혹시 더 말씀 나눠주실 거 있으신가요? 다음번에 더 성숙돼서 더 성숙된 마인드로 토론을 한번. 토론을 또 한번 저희가 이제 경제위기 시대에 좀 더 그 근본적인 상품, 궁 ETF가 됐던 달러 선물이 됐던 하나, 아니 그런 있는지도 모르시니까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이제 스킬들도 조금씩 네. 배워가면 눈이 네. 뜨이겠죠. 같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희도 도움되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도움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어쨌든 저희가 또 버핏 투자 독서 클럽 이것도 다음 기수도 또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지원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아니 보면 볼수록이네요. 장영환 주식 TV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영환 주식 TV와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의 콤보 버핏 투자 독서 클럽 토론 경제 위기 시대의 투자법에 관해서 제 1편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